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본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에서 강의했던 삼포도와 관련된 기초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간단한 광고 한번 보시고 소개시켜드리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최신의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ww.stacksoft.co.kr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하신 뒤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네, 회원가입 필요 없이 접속이 되시고 다운로드는 실습 자료만, 동영상 리스트는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 유튜브 소식, 그다음에 유료, 무료 동영상 리스트 구글로 보기로 봐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각종 하단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으실 겁니다. 작업격 기출, 해당되는 분석 이론, 다양한 데이터 리터러시와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으시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요 무료에서 엑셀 중급 피벗 테이블처럼 동영상 링크와 실습 자료가 있으시면 계속 업로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데이터 분석 이론 과정이죠. 그래서 해당한 부분들은 제가 촬영되는 대로 계속 조금씩 올려드리고 링크는 계속 살려드릴 거예요, 이제. 근데 실습 자료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실습 자료 링크도 계속 살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삼포도와 관련된 제가 실제로 강의했던 내용을 편집한 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 통계학에 대해서 자꾸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표명을 해줘야 돼. 다시 뭐라고? 보고서나 발표를 할 때 이 자신감이 있는 거와 그냥 대충 하는 거는 이 인풋이 다릅니다. 인풋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빈도 분석, 요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한 전달력 부분이나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표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면은 이거는 쓰면 되거든. 그냥 함수 같은 거는 쓰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측정 값을 표현을 할 때 대표값과 삼포도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표값은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집단을 자를 거냐 아니면 버려버릴 거냐 이런 것들은 제가 점심 식사 이후에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보드리겠습니다. 이상치에 관련한 내용들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비슷한 수준이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는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다시 한번 대표값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포라고 합니다. 얘를 밀집 정도라고 하고요.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자, 데이터 밀집 정도인데 데이터가 밀집됐다는 것은 삼포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료가 밀집됐다는 것은 삼포가 매우 작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평균부터 떨어진 정도니까.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 해당되는 것이 밀집 정도가 높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삼포도가 작다는 것이 밀집 정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극이 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포가 작은 거기 때문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포도가 작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삼포도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삼포도는 작은 게 좋습니다. 다시 삼포도는 뭐라고요? 작은 게 좋다. 다시 뭐라고요? 기복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복이 크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삼포가 작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삼포가 작은 것만 봐서 얘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내일 50개씩의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별로 작아. 근데 저는 하루에 30개씩 편차가 작아. 물론 해당하는 편차는 작죠. 삼포도는 작지만 긍정적인 것은 생산량이 큰 게 좋은 거죠.
해당 부분은 산포가 작다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는 거지 얘가 우리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평균값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과 산포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쓰실 때 평균만 쓰실 거예요. 평균 얼마? 작년도 평균 얼마? 올해 평균 얼마? 뭐 이렇게만 하시고 평균 차이 검정만 하시고 평균 차이 갭번져 이런 것만 하시는데 산포도도 봐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산포도도 작아서 얘가 더 좁아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 얘가 더 좁아지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뭐라고 우리는 안정 고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산포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포를 낮추기 위해서 높은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춘 것을 올리는 거예요. 낮춘 것을 올리든지 집단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집단을 좀 나눠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나 해당된 수준별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산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라고요? 표준 편차라고 해서 STDEV라는 엑셀의 함수를 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표준화 편차인데 그냥 표준 편차를 읽습니다. 표준 편차. 뭐 범위, 사분의 편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는 해당 부분에 이 이론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인데 우리는 뭘 본다? 표준 편차를 본다. 다시 우리는 뭘 본다? 표준 편차를 봅니다. 자, 우선은 표준 편차를 왜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평균이 있고 값들이 있겠죠. 그쵸? 값들이 있을 거예요. 얘를 그냥 더해버리면 이 차례 놓고 더해버리면 무조건 제로가 돼버립니다.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돼.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데 얘의 제곱을 씌워요. 얘 값에 제곱 씌워서 더해. 요게 일반적으로 요거예요, 여기. 편차라고 해. 편차 제곱이라고 해요. 그걸 자유도로 나누게 된 자유도 개념은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니까 넘어가시고 아무튼 얘를 제곱을 씌우고 더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루트를 씌워야 해당되는 제곱에 씌운 거에 동일한 단위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실제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실제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가정하면 얘는 더하기를 해버리면 제로지만 실제 거리는 4잖아요. 그죠? 실제 거리는 4기 때문에 각각의 제곱을 씌우고 더해. 그리고 루트까지 씌워버려야 돼. 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긍정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긍정적이보다는 저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밀집도가 높다. 밀집되었다. 자료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단위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표준 오차라는 것은 대표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루트 n분의 s라고 합니다. 루트 n분의 s. 이것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자, 표준 오차는 그렇다 치고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산포도를 보실 때 표준 편차를 씁니다. 다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산포도는 뭐라고요? 표준 편차를 쓰시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준 편차에 문제점이 있어요. 표준 편차의 문제점이 뭐냐면 단위가 커지면 표준 편차도 커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을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얘를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평균분의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다시 얘를 뭐라 한다고?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화면상에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A라는 자료가 있고 B라는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100이고 80이고 그다음에 뭐 7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18, 7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단위만 달라진 거죠. 그렇죠? 얘가 단위만 달라진 거잖아요. 10단위씩만 좀 달라진 거죠. 제가 똑같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똑같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를 그대로 넣을 거고요. 평균 넣어봅니다.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라고 넣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DEV예요. STDEV. 네. 그리고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어떻게 나와서 요거만 딱 보면은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도 크다고 보여지죠. 요거에 비해서. 이걸 안 보고, 얘를 안 보고. 이해되시겠죠? 이 결과치만 보면은 완전 똑같아서 그렇고 이러면 얘가 좋은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얘가 더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분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위에 올리고 평균을 밑에다가 내려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변동계수는 동일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동일한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을 변동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자료가 산포가 많이 작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변동계수. 그래서 이 산포도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를 보게 되는데 변동계수 제 경험상으로 변동계수가 0.5 이상 나오면 얘는 분포가 좀 퍼져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변동계수가 0.5보다 크면 뭐라고 너무 좀 퍼져 있어. 그래서 집단을 좀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 집단을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다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은 외도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이 자료의 분포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료의 분포가 내가 생각했던 정규 분포나 이런 분포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쪽에 쏠리거나 그럴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성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정규성 검정이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면 좋다. 라고 보는 거, 정규성을 충족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셔야 돼.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직원은 없어요. 그분들은 다른 데에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위에서는 뭐 잘해라,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어. 저희 와이프도 그럽니다. 저희 와이프도 기아 팬입니다. 기아 팬인데 한 선수가 있어. 수비는 겁나 잘해. 근데 타석이 좀 약해. 그러면 맨날 저희 와이프가 말을 합니다. 저 선수 좀 타격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아에 없어. 다른 데에 가지. 여기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낳는 게 좋으냐, 한쪽에 좀 편중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차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넘어가시고, 아무튼 외도, 얘는 음의 외도, 얘는 양의 외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외도라고 나오면 오른쪽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평균이, 그러니까 즉 극단값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극단값이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천천히요.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이고 평균이야. 자, 평균이 크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오른쪽에 극단값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쪽이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반대로 중앙값에 비해서 평균이 작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왼쪽에 작은 극단값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뭐라고요? 작은 극단값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집단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집단을 뭐라고요? 좀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플러스는 오른손, 마이너스는 왼손. 그래서 오른쪽으로 증가, 얘는 왼쪽, 즉 감소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이것까지 하시기엔 좀 그래서